심지어 가스 중간 밸브도 열려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 정도면 가스레인지 감시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외출을 했는데 문득 내가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고 나왔는지 끄고 나왔는지 헷갈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그런 경험요. 대부분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가스레인지가 잘 꺼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땐 보통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좀 허무한 생각도 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스마트폰으로 가스레인지 감시용 CCTV를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이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CCTV로 사용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긴 하지만 무료 CCTV 어플인 알프레드를 사용해서 한 개의 CCTV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알프레드 사용법하고 설정 방법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활용법과 멀티 로그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 만약 알프레드 다운로드부터 옵션 설정까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휴대폰은 이미 알프레드를 설치해서 카메라 모드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알프레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아랫부분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움직임 감지 기능을 켜줄 거예요. 이 기능은 화면 앞에서 뭔가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으면 바로 녹화를 해서 서버에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으니까 바로 가스레인지 앞에 설치를 해볼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이 녀석으로 냉장고에 붙여줄 건데, 이건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매한 스마트폰 거치 클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준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다른 거치대로 고정시켜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냉장고 옆면에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세팅을 했던 스마트폰을 거치해 줍니다. 그러면 이 렌즈가 여기 가스레인지를 비춰주겠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연결해서 이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항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이렇게 충전잭을 꼽아줍니다. 근데 가까운 거리에 충전기를 꼽을 데가 없다면 이런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돼요. 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텐데 명칭은 USB 연장 케이블이랍니다. 휴대폰에 연결된 케이블 한쪽을 이렇게 연장 케이블에 꼽아주시고, 연장 케이블의 다른 한쪽은 휴대폰 충전기에 꼽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계속 충전되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이전 CCTV 만드는 영상에 타이머 콘센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제 설치는 끝났어요. 지금 보시는 휴대폰은 알프레드를 설치하고 뷰어 모드로 설정해 놓은 녀석이에요. 이렇게 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가스레인지를 감시하고 있는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잘 비추고 있죠. 냄비를 하나 올려놨는데 레버 하나가 돌아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스불도 켜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화면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뷰어를 실제로 보면 확실하게 확인이 돼요. 심지어 가스 중간 밸브도 열려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 정도면 가스레인지 감시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스레인지 때문에 불안할 일은 없겠네요. 이제 스마트폰을 어떻게 CCTV로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화면에 3개의 스마트폰이 보이시죠? 왜 3개씩이나 드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전 영상에서는 하나의 카메라와 하나의 뷰어로 알프레드 CCTV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스마트폰 3개를 이용해서 2개는 카메라, 1개는 뷰어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갤럭시 S8, 아이폰 6, 갤럭시 노트 2예요. 모두 구형 스마트폰들이죠. 이 녀석은 원래 작업실 보안용 카메라로 사용하던 녀석인데 오늘 영상을 위해 초기화 해놨어요. 이건 이번에 가스레인지 감시용 카메라로 사용할 녀석이고요. 카메라 2대가 촬영하는 영상을 확인할 뷰어로 사용할 녀석은 이거예요. 저는 오늘 2대를 카메라로 사용할 거지만 안 쓰는 휴대폰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연결하실 수 있어요. 먼저 카메라와 뷰어로 사용할 녀석들의 구글 계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알프레드에서 해당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권한을 구글 계정으로 사용하면 편리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카메라로 사용할 갤럭시 노트 2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계정 만드는 과정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할 아이폰 6에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글 계정을 또 만들어 줍니다. 이때 방금 전 노트 2에서 만들어졌던 계정과는 다른 계정이어야 돼요. 지금 만드는 계정이 나중에 알프레드 어플에서 해당 카메라가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되기 때문에 구분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 역시 계정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뷰어로 사용할 스마트폰에도 구글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사실 뷰어의 경우에는 노트 2에서 사용했던 계정을 사용해서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도 되지만 로그아웃과 로그인을 반복해야 되는 귀찮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영상에는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대의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을 모두 만들어 주셨으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 2대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알프레드를 검색해서 무료 버전으로 설치해 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갤럭시 S8에 설치하는 모습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글 플레이 앱을 실행해서 검색창에 알프레드라고 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알프레드 집사 홈 CCTV라는 어플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눌러서 어플을 설치해 줍니다. 네, 이제 3개의 스마트폰 모두 알프레드가 설치되었어요. 우선 첫 번째 카메라로 사용할 노트 2에서 알프레드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알프레드를 눌러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첫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한데 저희는 구글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첫 번째 버튼이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계정 선택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만들어줬던 계정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면 용도를 묻는 창이 나오는데 그냥 기타를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얘는 자동적으로 카메라 모드가 됩니다. 화면을 비춰보면 현재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죠. 이걸로써 첫 번째 카메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카메라로 사용할 아이폰 6에서 알프레드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알프레드를 실행시키면 앞선 노트 2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버튼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서 만들어졌던 계정을 선택해주고 용도도 기타로 선택해주시면 알림 설정을 위한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앞선 노트 2 때와는 다르게 카메라가 아닌 뷰어가 기본 모드로 되어 있네요. 뷰어로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를 선택해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카메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뷰어로 사용할 갤럭시 S8만 남았네요. 뷰어는 카메라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알프레드를 실행하면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계정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다른 계정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첫 번째 카메라에 만들어졌던 계정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당연히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패스워드를 넣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이것저것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아래로 내린 다음에 건너뛰기를 눌러줄게요. 마지막으로 동의 버튼을 눌러주면 알프레드의 뷰어 모드가 실행됩니다. 그럼 이렇게 뷰어 모드 화면이 나오게 돼요. 라이브라고 적혀 있는 건 지금 실시간으로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목 없는 카메라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은 언제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직접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도 되고 또는 이미 만들어진 이름 버튼 세트를 눌러서 바꿀 수도 있어요.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니까 카메라 이름이 사무실로 바뀌었죠.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사무실이란 이름으로 카메라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뷰어 화면에서 라이브라는 글자를 누르면 첫 번째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뷰어에서 첫 번째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이젠 뷰어에서 두 번째 카메라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땐 뷰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뉴 버튼인데요. 그럼 현재 접속된 아이디 정보가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로그아웃을 묻는 팝업이 하나 떠요. 이때 확인을 눌러주면 초기 화면인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줘야겠죠. 그 다음에 다른 계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카메라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접속할 때는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줘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그냥 해당 카메라의 아이디를 선택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뷰어가 두 번째 카메라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이브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첫 번째 카메라를 움직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카메라를 움직이면 화면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두 대를 한 개의 뷰어에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 접속 시에만 카메라를 등록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보고 싶은 카메라를 선택할 때 뷰어에서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눌러서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로그인 화면에서 해당 카메라의 아이디를 선택만 해주면 보고 싶은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재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1과 카메라 2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텐데요. 만약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비단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가정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뷰어는 자녀분들께서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왔는지 헷갈릴 때는 자녀분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자녀분들께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불안감에서 많이 해소가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모노아이 TV